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락 종목이 늘었고 코스닥은 하락한 종목이 2배 이상 이제 많아졌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점점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시장 증시의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는 이제 그제보다 조금 더 안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팽팽하게 맞서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그 어떤 우려와 그다음에 타결에 대한 기대, 이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의 다시 또 한국 견제, 그 연예인 정용화 씨의 이제 출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늘 중국에서 이제 또 한국 그 연예인들을 또 중국 TV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중국에서 콘서트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그 한영이 다시 발동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늘 엔터주들이 좀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을 막은 것으로 확인된 네이버 주가가 이제 오늘 많이 빠졌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팽팽한 어떤 균형을 잡고 있다가 그 악재가 더 커지는, 우려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여실히 보여준 그런 하루였고요. 미국의 선물 지수도 오전에 이제 계속 좋은 그 상승 흐름으로 가다가 오후 내내 계속 가다가 3시 정도부터 이제 뒤집혔죠. 2시 좀 넘어가지고 2시에서 3시 가는 그 시간대에서 하락 전환을 해서 우리 증시에 이제 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자체가 좀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그런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디폴트라는 게, 미국의 디폴트가 발생을 했을 때 엄청난 파장을 아마 가져올 거고, 지금 현재 주가, 주식 시장의 그 주가 지수들이 20-30%씩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악재, 예상보다 훨씬 큰 악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부결이 되고 디폴트가 이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만약에 굳이 어느 정도 확률로 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99대 1로 당연히 타결이 될 거라는 쪽이 99, 안 될 거라는 쪽이 1인데 그 1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고 아마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종목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고 하겠지만 그날 분위기를 봐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 밑으로 하루에 어제 20%가 올랐든 30%가 올랐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늘 장에서 마이너스 3% 밑으로 빠지면 팝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3분의 1 정도 덜 때도 있고 10%덜 때도 있고 100%다 팔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비중을 확 줄입니다.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당일 하락할 때도 이제 써먹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매수가보다 3% 빠지면, 마이너스 3%보다 밑으로 빠지면 그것도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이제 어떤 종목을 보다가 매수를 해서 만약에 그날 당일날 또는 그 다음날 하락을 할 경우, 제가 최악의 경우에 그냥 손절을 한다 그러면 최대 마이너스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거의 다는 아니고 이제 상당히 많은 비율로 매수를 했을 때 일단 초반에 하루 정도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더 빠진다든가 아니면 매수하고 나서 한 20% 정도 올랐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3%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17% 먹고 뺍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대체로 빼지 않고 갖고 가고, 빠질 때는 마이너스 3% 손절
를 지키고 했던 것이 21년, 22년 주식시장에 이제 하락기를 거칠 때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그러지 않으면은 손절을 하지 않으면 물리는 순간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물리지 않고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3%까지더라도 뭐 저는 그걸 계속 이제 철칙처럼 생각을 했는데 주식 시장의 상승기에는 좀 달라지겠죠. 달라져야 되고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도 느슨하게 잡을 때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매수하고 바로 빠져서 손절가를 마이너스 10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수익 구간에서, 대체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때는 상승기에서는 이제 21선이라든가 11선이라든가 이런 이동평균선의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는데 보통은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주식시장이 요동칠 때는 그런 손절 라인을 잘 잡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한 늘 진짜 주문처럼 아니면 어떤 철칙처럼 새겨놓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물리는 일이 19번, 99번, 4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물리는 것 때문에 투자 그동안에 켜켜이 쌓아 올렸던 그 투자 결실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우리 시장 분위기가 또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뭐 언제나 그렇죠.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아질 때, 좋다가 안 좋아질 때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비중을 적절히 줄여놓고 늘려놓고 하면서 대응을 조금씩 하면서 해라. 투자를 해라. 그렇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고 뭐 그러면 빠질 때 그냥 다 두드려 맞죠. 그러면은 그 이상 훨씬 많은 수익을 내야 본전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투자의 뭐 절반을 다 잃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82만 원, 70만 원 돌파해서 80만 원 넘을 때도 존버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올라가니까 존버 좋아요. 근데 82만 원에서 빠질 때 그게 다음날 72만 원이 됐든 뭐 62만 원이 됐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아낄 거 아닙니까? 지금 50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아마도 80만 원대에서 평단가가 70만 원대 아마 중후반인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그대로 들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인데 딱 그 특정 손절 라인을 딱 잡고 대응하지 않으면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늘 있는 일이죠. 늘 반복되는 일이고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코스피는요 399 종목이 올랐고 462 종목이 빠졌습니다. 이제 빠진 종목이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뭐 0.1% 빠진 거니까 보합권이었기는 한데 어쨌든 하락 종목이 이제 많이 더 늘어났고요. 코스피 100은 마이너스 0.19 더 안 좋았죠. 대형주들의 흐름이. 코스닥은 486 종목이 올랐고 976 종목이 빠졌습니다. 0.43% 하락했고 코스닥 150이 0.7% 하락했으니까 역시 대형주들의 흐름이 더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는 기관만 팔았고 금투가 많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오히려 좀 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왕창 팔았고 기관도 많이 팔았네요. 그래서 개인만 양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미국의 선물 지수는 약간의 하락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따가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0.36%가 올라서 1317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도 1% 넘게 올랐네요. 그래서 72달러대 올라섰고요.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지연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해외 증시가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위안화 강세 전환 등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늘려서 하락폭이 축소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고, 떨어질 때가 됐어요. 7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8일 만에 조금 빠진 건, 약간 빠진 건데, 약보합으로. 우리 코스피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눌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분위기상, 아직은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의 하락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그래서 역시 7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재개 의혹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고, 제목이 나왔고,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부채 한도 협상 우려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취소로 인한 한한령 재개 의혹 및 중국의 네이버 접속 장애로 인한 엔터주 부진,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나왔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 기반으로 오락문화 그리고 인터넷 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2조 원대 규모의 탄소 포집 실증 사업 진행 소식에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일회성 재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큼직큼직하게 가는 게 맞고요. 순환매 도는 거 보면요, 엔터 이제 잘 가다가 엔터 빠졌죠. 2차 전지에 완전 죽쓰다가 2차 전지 지금 막 이제 할락말락 하고 있죠. 바이오 막 잘 가더니 조금 눌려가고 있죠. 또 로봇 반짝하더니 또 어제 오늘 엄청 빠졌죠. AI들 요즘에 좀 잘 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눌렸죠. 그러니까 이제 뱅뱅 돌아요. 뱅뱅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골고루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코스피는 계속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올라가고 있었죠. 최근에 한 2주일 정도.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 추세가 살아있느냐, 이제 깨지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그건 당연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제일 큰 재료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같으면 내일에는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동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결하겠지 뭐. 그리고 뉴스에서 동결하고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딱 뜨면 그거 보고 이제 동결했구나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브리핑, 그 브리핑이 10분이 채 안 걸려요. 한 7분, 7, 8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 질의응답도 다 이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로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해도 1시간이 안 걸려요. 한 40분 그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브리핑만 꼭 들으셔라. 그리고 주식 투자의 중수 이상은 한 번만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 초보인데, 주린인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2번씩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중요한 내용들 메모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녹음을 해 놨다가 요즘에 그 음성 인식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거 프로그램 돌리면 쫙 이제 이 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자동으로 그냥 몇 초 만에 해주거든요. 그런 시스템 이용해서 이제 문자로 바꾼 다음에 인쇄해서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반드시 한 번 또는 2번 꼭 들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는 날만이라도 제가 해드리는 방송이라도 들으세요. 저는 방송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 워딩을 그대로 들려드리기 때문에 저 안 잘라요. 편집 안 해요. 그거는 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거 만들면서 또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2번은 듣는 거죠. 너무 많이 도움되고 진짜 세계 경제 흐름, 그다음에 전망, 그다음에 아시아권의 중국이라든가 이런 경제 동향, 국내 동향, 물가, 환율, 금리,
진짜 경제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그냥 안 듣는다? 이건 전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는 그냥 복권 사는 거랑 같은 느낌이 듭니다. 로또 복권 사는 거랑 같은 느낌. 이걸 알면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유망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뭐 유튜브 뭐 저도 그렇지만 뭐 더 이제 전문가들 더 많이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하시는 그런 뭐 증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때도 이해도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그야말로 주린이를 탈출하고 하수에서 중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 같은 느낌? 저는 뭐 이거는 진짜 뭐 100번을 당부해도 권해도 모자람이 지나침이 없는 그런 그 아주 공짜로 한국은행이 제공해주는 뭐 재료라고 보고요. 한국은행 제가 또 참 이런 격가지로 빠지면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뉴스레터라도 구독을 하세요. 또 그 주간 위클리 그 경제 뉴스레터인가 뉴스레터인가 그걸 보내주는 그거 있거든요. 이메일로. 뭐 영문으로도 보내주시고 뭐 한글로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또 FOMC, 한국은행 뭐 이런 데에서는 그 뉴스레터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한 6개월만 아니면 뭐 한 3개월만 한번 그렇게 해서 읽어보고 들어보고 해보세요. 정말 실력 늘어요. 그거는 확실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총 상위주 보면은 좀 휑하죠. 빨간 색깔이 많이 오른 종목이 없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9%대 올랐을 뿐이고요. 뭐 많이 오른 종목 없었어요. 빠진 종목은 네이버가 마이너스 4.25, 카카오가 마이너스 2.07. 좋지 않았죠.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1.03, 케어젠이 0.62, 두 종목 올랐을 뿐. 빠진 종목은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5%대, 또 HLB와 SM이 마이너스 2%대, 또 JYP엔터가 1.9 정도 빠졌으니까 오늘 흐름 뭐 전망 이렇게 볼 수 있죠. 코스피 업종 보면은 음식료 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사조동화원 15%대, 대한제당 우선주 10% 정도, 서울식품이 8% 정도 올랐고요. 서비스 업종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크래프톤이 마이너스 6%대, 네이버와 롯데관광개발이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은 리오프닝들, 관광, 카지노, 면세 이런 종목들이 잘 가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항공도 그렇고요. 당분간은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금속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하이드로리튬 11%대,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3, 4, 5%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포스코 엠텍 다 갑자기 튀더니 이렇게 됐고요. 포스코 엠텍도 9%대 올라서 이 두 종목이 뭐 금속 업종은 이끌었다고 봐야 되고요. 빠진 업종 가장 안 좋았던 오락문화, 위지윅 스튜디오 마이너스 7%대, RBW 마이너스 6%대, 펜 엔터테인먼트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경보제약, 유유제약 EUB, 종근당, 제일약품 정도가 1%대 올랐을 뿐이고요. 빠진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 마이너스 5%대, 진원생명과학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PCL이 9%대 올랐고, 바이오 FDNC 6%대 올랐고, 메디톡스와 휴메딕스가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바이오니아가 마이너스 7%, 보로노이와 바디텍메드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1,030억 원이 늘었고 과열 종목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는 이렇다 할 지금 상황은 아니고, 공매도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이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포스코 퓨처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뭐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공매도 대금이 늘었고 코스닥도 에코프로 BM이 단연코 좀 늘었고요. 에코프로, LNF, 메디톡스, HLB 순이었네요.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S1이 전체 거래 대금의 58.5%가 공매도. 이건 뭐 너무 심했다고 봅니다. 롯데쇼핑, CJ, 동원시스템즈, 대한전선 순이었고 코스닥은 나이스 평가정보, TCK, KMW, CIS, 천보 순이었네요. 자, 지금 이제 디폴트 날짜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오늘 기사가 여러 개 나왔던데 뭐 블룸버그는 이제 그러니까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다음 달 7일에서 한 9일 정도 디폴트 가능성. 그다음에 다음 달 1일부터 뭐 며칠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JP모건도 7일부터 모건 스탠리 다음 달 8일 정도. 도이체ban크 5일 정도. 그다음에 미국 의회 예산국이 6월 2번째 주, 첫 번째, 두 번째 주 정도를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설레발, 좋게 얘기하면 전망치를 보여주는 건데 그 전에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이번 주말 정도 아닐까 싶어요. 이번 주말쯤 이번 주 주말이나 아니면 뭐 다음 그러니까 6월 1일이 다가오기 전 주말 또는 뭐 월요일 아니면 일요일 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디폴트 뒤로 가면 갈수록 좋지 않고요. 아마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악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뭐 바보들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되고 싶진 않고 이제 이걸 좀 따져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양쪽이 조금씩 물러나는 거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공화당은 좀 줄이자는 거고 근데 이게 엉뚱하게 채권 쪽에 이제 좀 불똥이 좀 튀고 있어요. 채권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을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또는 지금 이제 채권을 투자하겠다고 마음먹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동결 3연속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거다. 이런 이제 이 기사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를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이 예측하고 있는 그냥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아직은 좀 높긴 하지만 그냥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경기가 추락할 게 뻔한데 금리를 올릴 필요 있느냐? 지금 정도 금리 수준 유지하면 동결 더 내리진 않고 유지만 하더라도 물가를 잡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금리를 미국이 자꾸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금리 차이가 좀 벌어져서 역대 최대차로 벌어졌는데도 1.75%포인트로 역전이 됐는데도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생각보다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결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자신감을 불어주는 거죠. 이렇게 금리 차이가 벌어졌는데 외국인이 빼지 않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증시에 투자를 했을 때 이 1.75%포인트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둘 거라는 그런 예상이나 자신감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낮았다고 보는 거고 올해 1월 이후 이제 지난 한 5개월 정도 사이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지금 올해 1월 이후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 수익금을 생각을 해보면 1.75%포인트 차이, 우리보다 미국이 더 높은 요거는 큰 어떤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뭐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한한령이라는 무서운 세 글자가 시장을 지배했는데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고요. 뭐 SM이라든가 JY펜터라든가 뭐 펜엔터라든가 아까 지금 뭐 보신 것처럼 그 엔터주 오락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우려가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재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SM 엔터가 SM이 마이너스 2.78, 하이브도 마이너스 2.01, JYP도 한 마이너스 1.9, YG 플러스 1.9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굉장히 아침에 그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이 엄청 큰 소식이에요. 7월부터 미국에 판매. 그래서 지금의 이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빠졌고 이렇게 눌리고 있는 이런 호재가 눌리는 이유는 이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지수를 팔아치우는 그 매도세가 거세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건데 외국인 기관 계속 사고 있거든요.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를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에 이어서 5번째 블록버스터 이거 한 품목 가지고 앞으로 한 5년 이상 셀트리온 먹고 살 수 있는 뭐 그렇게 봐도 될 이 엄청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올해 7월부터 미국을 공략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분명히 이 재료는 셀트리온의 주가를 레벨업 시키는 아주 큰 재료로 활용될 겁니다. 곧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들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 셀트리온이 비중 높게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ETF들, 바이오 관련 ETF들도 당분간 홀딩 또는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익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빠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그냥 계속 더 사면 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아직 미묘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돌아설 때쯤 되면 그 ETF, 바이오 ETF를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혼자 137만 주를 매수하면서 100원, 100원 올렸고 삼성전자는 하루 호가창 보시면은 100원 올리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100원을 이제 오늘 올려서 어제 빠진 거를 그대로 상쇄. 그저께 100원 올렸다, 어제 100원 뺐다, 오늘 100원 올렸다 이렇게 조금 지루하게 이제 분위기를 살펴보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 특히 기관은 4일 만에 매도,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도인데 매도량을 2배 정도 늘려놓은 상황이고 주가는 2,500원이 올랐습니다만 분위기는 다시 하락 분위기로 이제 바뀌는 살짝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 역시 외국인이 2배쯤 매도 늘렸고 기관은 뭐 매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어제 올렸던 3,000원 오늘 그대로 뺐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이 무섭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8일 연속 사고 있고 기관은 6일 연속 사고 있고 주가가 500원이 빠졌습니다만 18만 원 앞두고 약간의 부담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고려 이런 거 개의치 말고 지금 18만 원 뚫기 전에 뭐 여전히 매수 유효한 구간 아닌가 싶고요.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샀지만 조금 줄였죠. 기관은 오히려 팔았죠. 개인만 매수 800원이 주가가 빠졌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 차이라고 봐요. 외국인 자금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뿐만이 아니고 코스닥은 지금 대형주들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하루였기 때문에 헬스케어에 이렇게 매수가 이만큼이라도 들어온 건 다행이라고 보고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의 이슈, 7월에 유플라이마 판매 이 재료 하나만 가지고 6월에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봐요. 위메이드는 개인만 역시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1,300원이 빠졌네요. 44,000원대, 45,000원이 깨졌어요. 44,600원까지 밀렸습니다.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0.15% 100원이 빠진 68,400원. 에코프로 BM은 0.81% 2,000원이 빠진 244,000원. 에코프로 0.88% 5,000원이 빠진 562,000원. 셀트리온 0.22% 400원이 빠진 178,600원. 헬스케어 0.26% 200원이 빠진 75,500원. 위메이드 0.11% 50원이 빠진 44,550원. 지금 뭐 시간에가 빠진 이유는 미국의 선물 지수가 하락을 했고,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개장을 하지만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 속에서 480일선 뚫고 올라간 다음에 4일 연속 횡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네모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네모 안에 들어와 있는 봉이 10개예요, 10개. 그러니까 일봉상 10일 이평선, 11선인데 11선을 구성하는 이제 재료가 된 거죠. 자,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어제 3일선에서 이제 오늘 5일선이 올라와서 이제 만났죠. 그러면서 횡보하는 자리가 다 3일선, 5일선이 이제 만나는 자리가 됐고, 이제 10일선이 올라와야 되는데, 자, 지금 노란 박스 바깥에 있던 음봉 4개가 차례대로 나가는 사이에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4일 동안. 그죠? 그리고 내일까지 음봉이 빠져나가면 이제 마지막 음봉이 나간 거고요. 그 다음날부터는 양봉이 11선의 첫 번째 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일까지는 음봉이 11선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모레부터는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모레 또는 글피쯤에 주가가 11선이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481선 부근에서 이제 481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모이게 되죠. 그럼 그때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면 다시 주가는 상승한다. 그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뭐 내일은 조금 횡보할 수 있겠지만 모레 또는 글피, 이틀 뒤 또는 3일 뒤에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BM은 뭐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사실 오늘 음봉이 나왔죠. 시초가보다 빠졌으니까. 어제 투자 소식에 시간외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됐지만 결국은 좀 주저앉은 거예요.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는 고점 부근에서 이제 음봉이 나온 건데, 이 고점이 뭐냐? 매물대예요, 매물대. 그래서 25만 3천 원 정도가 고점이다. 그러면 이 고점 부근에서는 조금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일은 아마 약간 눌릴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제 21선 부근에 이제 그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빠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눈치 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뭐 뺄 필요 있나 싶어요. 21선이 24만 1,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4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맥시멈 제일 많이 빠질 수 있는 자리가 61선인데 23만 5천 원대예요. 많이 빠져야 10,000원 정도 빠지겠네요. 많이 빠져야. 내일도 아마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에코프로도 좀 비슷합니다. 에코프로 BM보다 조금 흐름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다만 에코프로 BM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에코프로는 아래쪽에 55만 원대 후반 대략 한 56만 원 정도의 아래쪽에 이동평균선, 매물대죠. 매물대가 바뀌는 자리.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지지 라인이 형성돼 있어요. 56만 원 정도, 55만 원대 후반 정도에. 이걸 깨면은 60일선까지 밀리는 거고요. 60일선은 지금 5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 깨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바로 밑에 11선, 20일선이 막 몰려 있어요. 11선은 55만 3천 원입니다. 20일선은 60만 5천 원이고요. 5일선은 56만 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5일선 56만 원대의 지지를 받거나
그거보다 좀 더 밀리면 55만 3천 원 정도인 11선 부근까지 밀린다. 그럼 55만 3천 원이면 지금보다 한 14,000원 정도? 한 만 원에서 14,000원 사이 그 정도 빠지고 나면 다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셀트리온 어저께 제가 이제 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렸는데 오늘 셀트리온 딱 이제 일봉 보시면은 정확하게 음봉이면서 십자형 패턴, 그러니까 상승하던 이 주가가 하락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그 일부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4월 13일 날 보세요. 상승하다가 십자형 패턴 음봉이 나오고 나서 며칠 하락합니까? 18만 4,100원에서 5월 3일까지 하락을 하는데 5월 3일 날 저가가 15만 3,000원까지 3,800원까지 빠지니까 거의 한 20%가 한 2주 반, 3주 정도 사이에 20%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십자형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내일도 이제 음봉이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싶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십자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기만 했고 아래쪽 지지는 좀 약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매물대 바뀌는 자리가 74,000원대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면 5일선이 74,960원, 75,000원쯤 되고 11선이 74,000원쯤 됩니다. 아마 11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요 시장에 지금 이 갈팡질팡하는 그 눈치 보기 장세가 빠지는, 그러니까 그게 방향을 잡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반등이 가능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 미국 진출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좀 터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번 주 후반부쯤 아닐까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 한 금요일 정도에는 반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일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 그것도 뭐 역시 나쁘지 않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골고루 감안해야 되는 자리인데 결국은 약간 빠질 것 같은 자리인 거는 맞다는 거죠. 그리고 위메이드는 지금 오늘 200원 차이로 121선을 살짝 하향 이탈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지난번 이게 언제죠? 5월 15일처럼 121선 밑으로 좀 빠지고 밀리고 한다면 이때는 조금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이제 이 악재 구간에서 저는 요 아래쪽 매물대 하단이 42,300원대인데요. 43,000원을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해도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42,000원대 정도에서는 살짝 좀 담가볼까, 한 뭐 다만 10% 20%라도 좀 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악재가 나오는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싸져 있는 것도 맞거든요. 2월 22일 날 64,2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42,000원까지 빠진다면 30% 이상이 빠지는 건데 그거는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메이드는 올해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게임주들 중에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만약에 신규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물타기가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굳이 위메이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올해 전망 좋은 게임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너무 그 위메이드 쪽 뭐 이렇게 볼 필요 없고, 또 지금 게임주들도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 오늘 넥슨 게임즈 같으면은 마이너스 3.92, 20일선 다 깨고 내려가고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제 중국의 파노 그 기대감이 이제 뭉개지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매물대 보면은 19,200원, 지금 19,600원인데 19,200원 정도까지 매물대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한 19,000원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산다. 그러면 넥슨 게임즈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게임주들도 지금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 사면 돼요. 너무 빠질 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마 수급 보면은 그렇게 게임주들은 다 거의 다 개인들이 사셨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볼까요, 수급을? 지금 아마도 제 예상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자, 위메이드도 개인만 샀죠. 아까 넥슨 게임즈는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좀 샀네요.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이 이제 좀 빠지면 좀 산다 이런 뜻인가 싶기도 하고, 카카오 게임즈도 개인만 샀고, 펄어비스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주가가 외국인이 8일 연속 샀는데 주가가 42,000원에서 46,000원대까지 올라와서 펄어비스가 좀 좋네요, 지금은.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NC소프트는 또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요. 그래서 35만원, 6만원 하다가 38만원대, 39만원 가까이까지 붙였다가 오늘 조금 빠졌네요. 코스피 쪽의 게임주들은 좋았는데, 아마 중국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 약간 더 지켜보고,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사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일단 미국 선물지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온통 안 좋죠. 지금 다 안 좋은데, 다우존스가 지금 일단 마이너스 83포인트, S&P 500이 마이너스 9포인트, 나스닥이 마이너스 13.75포인트인데, 이제 미국 시장 개장이 한 40분 남았는데 다우존스 마이너스 119, S&P 500 마이너스 17.17 정도, 나스닥 마이너스 70. 지금 미국 오늘 급락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장중에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출발 가격은 좀 많이 빠질 수 있겠지만 아침에 종가가 조금 어느 정도 받쳐주면 좀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미국 증시의 지금 장전 시간의 거래가를 좀 볼까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1.35, 아마존닷컴은 오히려 0.84%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포드모터 마이너스 0.77%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뭘 볼까요? 2차 전지들 쭉 볼까요? 니콜라 1.2% 상승 출발 예상되고,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1.4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리비안 오토모티브 마이너스 1.34%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니오 마이너스 5.49%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급락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 중국 주들은 많이 빠지나요? 아닌데, 바이두 마이너스 0.79. 그 다음에 알리바바 볼까요? 알리바바 마이너스 0.9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어저께 올랐던 모더나는 오늘도 강하네요. 2.14, 2%대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파이자 0.6%대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일라이릴리는 약보합 아니군요. 마이너스 0.4%대 하락이 예상이 되고 그러네요.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오늘도 안 좋을 것 같고, 바이오는 조금 괜찮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시초가가 그렇다는 거고요. 장중에 상승 반전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희망적인 소식들을 또
타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 협상 테이블이 꾸려진다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뭐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 확인하고 지나갈 게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내일 전략을 좀 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